투자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오후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솜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비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현재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650선을 두고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소폭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했는데요. 반면 개인이 주식을 사 담으면서 버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8포인트 상승한 1649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오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폭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72포인트 상승한 5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86억 원 정도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들이 90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1124억 원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이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그 밖에 현대차와 신한지주, KB금융은 오름세인데요. 오늘 은행주의 흐름세가 괜찮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LG화학이 오늘도 강세죠. 1.34%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전자가 하락하고 있고 SK텔레콤은 1.8%,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28% 상승세인데요. 채권단의 보유지분 매각 소식이 마무리되면서 하이닉스가 닷새째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도 약한 모습입니다. 반면 셀트리온이 오늘 1% 이상 오름세고요. SK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보합권이고 다음가 소디프 신소재 CJ오쇼핑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CJ오쇼핑은 1분기에 양호한 실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증권사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2%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1651포인트 선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반발 매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오전을 우리 시장을 억누르었던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매도를 경계하면서 시장 자체가 아래로 다운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 자체가 매수로 바뀌면서 시장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 흐름밖에 보이지 않을 거다. 대형주 쪽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라는 IT 분야가 또 쪼개지면서 또 별도로 어떤 차별 현상이 잠깐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개별 종목 장세가 대안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엿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발굴에 살짝 신경을 쓰시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각 업종별 흐름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소형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의료정밀 업종이 1% 이상 오르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과 금융업종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건설업종, 기계업종, 화학, 보험 모두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이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철강, 금속업종, 전기, 가스업종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흐름 그리고 오늘 특징 업종들 있으면 함께 묶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장세는 어떤 대형주의 흐름은 어떤 미국 따라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쪽이 막판에 장을 뒤집으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단기적으로 금융주에 시세가 쏠리고 있고요. 오전장에서는 개인도 또 개인 나름대로
시장이 어떤 그동안 낙폭이 과했다고 생각되는 3D라든가 터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짧게 매수를 들어와 가지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가다가 밀려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업종별 흐름 자체가 지금 투자의 어떤 지표로 설정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넓게 보셔서 3월 달 장세는 그런 대로 계속 어떤 정도의 조정을 득해야 되는 정도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 찾기에 계속 나서시는 저가주라든가 소외주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서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테마에 따라 순환하는 그런 매매를 타고선 단기 매매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테마별로는 3D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잘만테크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정보 보안 관련주들 안철수 연구소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3D 테마는 나름대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만테크라든가 아이스테이션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동안 낙폭에 대한 반등을 이루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험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3D 업종 전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KDC라는 앞서 있는 대장주가 퍼 상태도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단기로 관심을 가지시되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대응 방식은요.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되 오후장이 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되요. 예외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치게 되면 개인들이 물량을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를 완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내일까지 밀고 나가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보안주 쪽에서는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까요? 안철수 연구소를. 예. 오늘 보안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종목이 내용도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일 뿐더러 시장의 상승 자체도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 그다지 그렇게 험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봉상 이 정도의 조정 2달, 3달 정도 됩니다. 지금 2달 반 정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3D와는 틀리게 나름대로 조정을 많이 득하고 시장의 어떤 방어 형태로 반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 같은 부분은 지금 상태보다는 오후 1시 40분이나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저점이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그런 시기에 매수를 하시고요. 시작하셔서 위로 25,000원 내지 26,000원까지 이 틈새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가 아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연구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국내 증시는 모멘텀 부족과 그간 유일한 매수 주체였던 외국인 매매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 입장을 보면 그간 시장의 큰 악재였던 그리스 문제 그리고 중국 긴축이라는 문제가 해결로 결론은 나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미국 시장 역시 내일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금융 규제안 실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그리고 중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증시의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면 하이닉스 채권단 매물 부담 해소 소식으로 은행주와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아차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저가 개별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별주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실적이나 회사 내부적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예,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고 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량에 따라서 지수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 3천선이 붕괴가 되면서 중국 증시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악재들이 일단 해소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방안이 없는 상태라 미국의 FOMC를 비롯해서 시장 상승 제한 요인은 오후에도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매물 부담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국내외에서의 모멘텀 부족으로 장중 방향성은 오후장 내내 중국 증시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오후장에서도 다소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외국인 매매 추이와 그리고 중국 증시 움직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오후장에서 만약 시장이 반등한다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다소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종목별 차별화를 좀 감안을 해서 단기 매매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은행, IT, 자동차, 조선 등 업종에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전장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장중에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초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출발했지만 도요타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오전장을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죠. 대만 증시는 중국 LCD 공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도요타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예, 일본 시장 지금 수출주들의 강세가 지수의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수출주들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틀 연속 수출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 0.23% 상승한 1776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 재무차관이 일본은행에 대한 추가 부양책을 기대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일본은행에서 추가 완화 정책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소비자 태도 지수 또한 39.8로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 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18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장중 1% 넘게 하락하면서 3000선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박권에서 오르고는 있지만 장중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장중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경우 0.26% 상승한 298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항생지수 21,13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략 후광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긴축 정책 우려로 부동산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일본 상반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후반기보다 다시금 부동산 가격의 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부동산 긴축에 대한 이야기 또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4월 초에 0.27% 27bp에 대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JP모건은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의 목표치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수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 4월 초에 첫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폭은 27bp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3000선의 돌파보다는 3000선에서 눌림목을 받으면서 2980선 내외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 12시 12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전망을 해봐야겠죠, 비숍님. 네. 오늘 오후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흐름이 어떨까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FOMC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 날로 이어진
뭐 경기 선행지수 발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시장이 강하다면 넘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굳이 정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위로 뜬다 그러면 1670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하락도 가만히 보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뭐 미리 좀 걱정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악재를 다 터넘었습니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락도 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이제 혼란스럽지만은 종목 장세로 번지는 그런 장세가 오후부터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가 문제인데요.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네, 오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지금 장세에 종목 발굴이라는 그런 화두를 안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종목 발굴에는 아예 파묻혀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테마가 사이클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 타면은 사이클은 어디로 돌 거냐 요거를 예측해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전 관련주가요. 차트를 좀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한전 KPS 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예. 원전 관련주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발전소 전기 관련된 발전소를 보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인 지금 원전 테마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이 특징은 이제 방어주이면서 성장성을 갖춘 종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테마도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진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양상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전고점을 넘느라고요. 잠깐 누르는 상황에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전 테마에 앞서가는 종목들 둘을 우리가 관찰을 해볼 때 다음 테마는 원전 테마다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원전 테마가 강세를 보일 거야. 이 사이클을 받을 거야라고 예측이 되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원전 쪽을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원전 테마주들 내일 움직일 수도 있겠다. 오늘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업종이나 특징 테마들 좀 더 짚어주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우다가 금융주가 지수만 되돌려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움직인 것들이 있는데 내수 관련주 중에 제약, 바이오 이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보 개혁안 미국의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금요일 우리나라도 이제 셀트리온, 차바이오 등등 우리 저 바이오 시밀라 테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조정을 득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을 하나 띄워보면요. 셀트리온 양상은 일단 전고점 부분을 넘는 양상이 되겠고요.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 위로 사흘 전쯤에 쭉 올라가면서 앞부분에 시계 청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조정을 득하고 오늘 턴합니다. 셀트리온 하나가 움직이면 그 아래로 차바이오라든가 바이오 톡스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바이오 시밀라와 연관된 종목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시장의 테마 중에 좀 그래도 연속성이 있는 테마를 두 개를 꼽으라면 원전과 바이오 시밀라 테마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상승 턴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어떤 상황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6포인트 상승한 165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을 소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519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2.9포인트 상승한 520선이죠. 520선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산층 붕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 빈부격차의 확대, 불평등 심화 등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6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70.1%와 비교해 3.4%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올랐고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상승해 중산층 이탈자가 상류층에 더 많이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중산층 비중은 지난 92년 75.2%로 정점을 기록한 뒤 98년 66.8%, 2008년 63.3%로 16년 만에 1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을 일축하자 미국 의회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 130명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의 환율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환율 조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중국 환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청문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습니다.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2년간 15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작년 말 현재 614조 1,037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545조 1,333억 원보다 12.7% 늘었습니다. 2년 전인 2007년에 465조 4,288억 원과 비교하면 31.9%나 늘어난 셈입니다. 일반 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구도 포함됩니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들이 국채와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이닉스 채권단이 보유 지분 6.67%에 대한 블록 세일을 완료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어제 채권단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하이닉스 주식 3,928만 3천 주를 할인 없이 전날 종가인 23,500원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총액은 9,232억 원입니다. 이번 블록 세일로 채권단의 하이닉스 지분은 21.4%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어제 지분 매각으로 하이닉스 인수 희망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며 하이닉스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채권단은 매각 제한 지분 28.07% 가운데 8%를 우선 처분해 올 상반기까지 20%의 지분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5% 이내의 지분을 팔아 연말까지 보유 지분을 15에서 17%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네, 전략이 없는 곳에 승리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무기의 수보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주식 투자 역시 자금의 많고 적음보다는 내가 가진 투자 전략 그리고 적절한 정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